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7월 28일 목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자, 오늘은 6가지 뉴스를 할 건데 네가 좋은 뉴스 하나 가져왔다며. 얘기해봐. 좋은 뉴스는 일단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발급 개시가 됐다. 우리가 그때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에서 했던 그런 거지? 모바일 신분증 개념? 그때는 모바일 신분증이었는데 이번에는 운전면허증이 근데 되게 편하겠다. 전국으로 다 가능한 건데 그 맨날 차에다 넣어놔야 되잖아. 가끔 불시검문 받거나 하려면. 그치. 그럼 나 무슨 어플 받으면 돼? 지금 받을래. 일단 어플 이름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미 설치하신다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본인명이 한 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이 발급을 받으려면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거라서 장난 아니야? 모바일의 의미를 몰라? 모바일을 받으려면은 대면을 해야 한다는 이 아이러니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대면을 해가지고 회사 바로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가보면 되겠네. 근데 어쨌든 편하긴 할 것 같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 모바일 이거 비용은 1,000원이랍니다. 1,000원. 1,000원 정도면. 교통비가 더 들겠다. 기름값이랑 왔다 갔다. 어쨌든 근처에서 이제 계신 분들은 가보시고 사실 막 편하긴 하겠지. 술 먹으러 가고 이럴 때. 하실 분들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가셔야 된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가셔야 되는 모바일스럽지 않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네. 자, 헤드라인 갑시다. 첫 번째 뉴스, 내부 총질 문자 후폭풍. 두 번째 뉴스, 경찰국 사태, 공훈 국회로. 세 번째 뉴스, 공군 하사 또 사망, 이해람 중사 동일 관사 사용해. 네 번째 뉴스, 미얀마 군부 민주화 활동가 4명 처형. 다섯 번째 뉴스, 동물학대범 앞으로 이것 절대 못해. 마지막 뉴스, 믿었던 손풍기의 배신. 자, 첫 번째 뉴스, 내부 총질 문자 후폭풍. 이 내부 총질, 짜릿한 단어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너무 이름이 너무 길다. 아무튼 그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의 그 권성동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이 공개됐어. 이게 지금 이틀간 거의 모든 뉴스를 덮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 먹었어. 아니 텔레그램이 갑자기 어떻게 공개된 거야? 누가 해킹한 것도 아니고. 그거니까 화요일에 26일 오후 4시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이거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를 딱 올렸는데 이게 사진에 찍힌 거지. 뒤에서 사진기자들이 찍을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줌을 겁내 땡겨서 왜 문자 가끔 찍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그거에서 걸렸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봤는데 대통령이랑 텔레그램을 한 게 있었다. 얼마나 이제 대통령의 텔레그램 이러니까 완전히 자극적이야. 대여를 낚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내용도 아주 대여 느낌이었다. 대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대여였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있던 찍힌 텔레그램. 거기에는 대통령 윤석열과 한 대화에서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권성동이야 그럼?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다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저 권성동이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이 체리 캐릭터가 엄지를 척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이게 누구지? 이준석 당대표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내부 총질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부 총질이 이준석을 향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치르기 전부터 삐걱거렸어. 입당할 때도 이준석 당대표가 같이 사진을 안 찍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없는 채로 막 하고 이런 과정과 막 이렇게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계속
부산에서 회동을 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봉합을 했는데 역시 그래서 둘 사이가 별로일 거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준석을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이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끝나도 다시 당대표 복귀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온유래. 우리 용산시대 열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거 하잖아. 도어 스태핑. 그때 기자들이 질문 오늘 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단 외부 일정을 이유로 도어 스태핑은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이날만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마 문자 내용 노출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문답을 회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긴 했는데 문자 내용 노출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근데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따봉한 게 그 너무 시선 강탈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리씨 가이로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약간 키르씨 가이 같은 느낌이야. 맞아. 체리씨 가이 같은 느낌. 나중에 퍼포먼스로 키르시 한 번만 입고 나와주시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핑크 체리 따봉이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청년특보로 장예찬이라는 사람을 그치. 처음에 이 사람을 딱 영입해가지고 장예찬이 누구냐 막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장예찬 이제 윤통의 청년특보였던 장예찬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중을 읽었구나. 그 이모티콘에 담긴 뭐래? 과거에 윤 대통령은 내가 보낸 제안이 엄청 마음에 들며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모티콘을 보낸다. 과일이어야 되는 거. 체리도 과일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아마 방울토마토 같은 그 과일이 체리 그거였겠지. 똑같은 애였겠지. 이게 그러니까 거의 A 뿔뿔뿔급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역시 권성동 의원 공무원 시험 합격 전문가답죠. 역시 그래서 아마도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감 원내대표가 이런 의중 같은 거를 잘 읽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확인이 된 거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 사실. 좀 리스크가 몇 번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확인이 됐다라는 걸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 채용에도 개입하고 이러면서 계속 사과하고 근데 사과도 썩 마뜩치 않은 사과들을 했잖아. 그래서 권성동 리스크처럼 불렸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일부러 대화 내용 유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런 말도 많았지. 사진 찍힌 거 몰랐나? 사과하던데 또? 일단 사과는 90도 사과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사진 보냈잖아 너한테. 150도 사과야. 90도 아니야. 150도 사과를 했어. 북부지방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걸 90도 사과라고 하는 거 기자들이 매기는 거야. 권성동 의원을. 누가 봐도 150도 사과인데. 아니지 150도 사과가 아니야. 30도 30도 사과구나. 30도 사과야 그건. 오케이.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권성동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문제가 그 전부터도 있었다. 이 문자 유출과 관련해서. 문자 유출 빌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경계해라. 라는 경계령을 내렸던 상황이었다는 거야. 당 지도부가? 그리고 근데 원내대표가 걸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권대행이 이미 휴대전화 화면 유출 전력이 있던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더 노출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보면은 그 옛날에 2019년에도 막 누구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되게 노골적인 메시지. 그 당시 원유철이었지. 원유철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당대표한테 보내는 게 한 번 또 사진이 찍혔었고 이게 더 그거였지.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이렇게 보던 모습이 사진기자한테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국정감사 중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문자 찍혀갖고 난리 난 거 좀 재밌는 일들 많았어. 이거 최근에도 그러니까 최근이니까 2년 전이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다음에 메인 포털에 그 연설이 걸린 거야 뉴스로. 그러니까 이제 윤 의원이 보좌관한테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생. 이렇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했다. 왜 국민의힘 것만 메인에 걸어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은 여론 통제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었다. 이 들어오라고 하생 이거는 지금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뭐 빼박이지. 이건 걸린 것 같아. 이거는 걸렸지.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걸린 것 같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정현, 지금은 잊혀졌는데 왜 박근혜의 남자였던 이정현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보낸 문자가 찍힌 건데 그 문자가 이정현 핸드폰이 찍힌 게 아니라 그 문자의 수신자, 그러니까 박지원 그 당시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받은 문자가 이제 찍힌 건데 이정현 그 당시에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한테 충성 장관님 사랑합니다. 충성 이렇게 보냈고 충성 장관님 정연이가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성 정연이 장관님 사랑해요 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내용의 문자가 달려가지고 웃기잖아. 여야가 다른데 보낸 게. 그래갖고 이거는 그 당시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부러 보여준 거다.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근데 뭐 박지원은 뭐 지금 몇 선이고 완전 꾼이죠. 지금 몇 년이야. 이분은 뭐 일부러 그랬겠죠. 정연이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온유래. 근데 이번 사태로 권성동이 입지는 그러면 더 올라갔다는 거야? 일단 지금 후폭풍이 아주 빡센 상황인데 지금 이틀 연속 권성동은 공개 사과를 하고 있고 하지만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권성동 원톱 체제로 가고 있는데 리더십이 계속 리스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검수완박법 합의했을 때 왜 합의하고 왔냐 이래놓고 이제 합의 뒤로 무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인 채용 해명하다가 이제 에듀윌의 대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노출까지 하면서 세 번째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새로 뽑자. 직무대행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당내 비판 여론도 아주 세다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는 권성동 아웃 사퇴해라. 이 대표가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게시글로 도배되고 약간 있다. 이준석 지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빡치지. 나쁘지. 우리 이준석 대표 진짜 저렇게 공개적으로 뒷담화를 하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이준석은 뭐래?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첫날 그 공개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조용히 가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유튜브 노래 같은 거 하나 올려주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지. 페북에 양두구육이라는 거를 썼어. 양두구육이 뭐야? 나 몰라. 야 사자성어 못하면 정치도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거 쓰는 게 분명해. 양두구육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 그치. 이제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해놓고 뒤는 구리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였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 가 있거든. 거기서 덩실덩실 지지자들이랑 춤추는 영상 봤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그 섬은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이제 앞뒤 다르다. 약간. 여의도는 앞뒤 다른 데고 지금 울릉도는 지금 울릉도잖아. 근데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울릉도에 정착할 생각인가? 지금 이제 팔도 유랑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섬으로 또 돌아올 공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 섬 사람이니까. 온유래. 다음 뉴스 갈게요. 두 번째 뉴스. 경찰국 사태. 공은 국회로? 경찰국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화에서 대충의 사태를 요약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온유래 18화를 들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지를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 그냥 신설하게 됐어. 말이 다음 달 2일이지. 다음 주잖아. 다음 주 화요일이지.
그래서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서 16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할 거고 행안부는 일단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로 해야 되니까 초대 경찰국장 인선 등 후속 절차를 착수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경찰청이 없어지고 경찰 행안부 밑에 경찰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야. 알고 있었니? 그래, 나만 헷갈렸나 보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 경찰청은 그대로 있는데 경찰국 이 16명의 인원에서 경찰청에 이것저것 중요한 거지. 뭐 인사권 이런 거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겠다. 근데 사실상 뭐 수사는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경찰국이 갖고 있으면 결국엔 수사에도 그치.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이제 경찰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당연한 반대를 수순이지.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경찰은 반발을 하고 있어.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14만 전국 경찰회의 하려고 했었거든. 그래. 다 모이기로. 그래. 근데 이게 취소됐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취소가 됐냐면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은 어제 오전에 경찰 내부망에 이거 회의 제안한 거 자진 철회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이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주어 자칫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올렸어. 그러면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시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을 국회에 넘겼지. 이제 국회로 갔구만. 지난번에 그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있잖아. 이 사람도 경찰 내부망에 글 올리고 단체행동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국회한테 약간 이제 너네가 나서줘야지 경찰들이 바로바로 움직이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 이미 한 번 사실 큰 난리가 징계성으로 났으니까. 갔다는 건 뭔가 트라이했던 거잖아. 이렇게 14만이 전부 모이는 건 아니어도 지역별로 산발적인 반발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게 엄청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 민주당 입장은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경찰국 신설을 한 사람이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완전 제대로 빡세게 이제 전방위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의 예고를 했어. 근데 국민의힘은 뭔 소리냐? 경찰의 집단 행동 그리고 경찰대 카르텔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맞불 붙이고 있는 거고. 그 경찰대 카르텔은 그 경찰 고위직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지. 그렇지. 처음 출발선이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경찰청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찰국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들을 선임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랑 국힘도 맞붙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가동을 시켰고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총력 처지를 나서겠다. 이런 뜻.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네 이제. 이거 아마 하반기 내내 할 것 같거든. 왜 국회에서 뜨거울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민주당이랑 경찰 쪽에서 국회로 넘겼잖아.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국회로 공을 넘겼잖아.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입법적으로 시정해달라라는 요청이 왜 그런 거냐면 정부 조직법이랑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그러니까 교모이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거를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로 공을 넘긴 거거든. 그냥 뭐 입법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입법을 아예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령으로 간 거니까. 어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경찰들은. 하반기 내내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오뉴래. 다음 뉴스 갈게요. 공군 부사관 또 사망. 고 이해람 중사와 동일 관사 사용. 이게 고 이해림 중사가 사망한 부대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그러니까 같은 부대에서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이게 7월 19일의 일인데 그때 우리가 이거 뉴스 할까 하다가 좀 더 뭔가 밝혀지면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사관 사망 배경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어. 그러니까 뭐지? 일단 사망한 강모 하사는 초임 하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된 하사였고, 신규 발령. 이해람 중사가 사용하고 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관사에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호실. 그치? 고 이해람 중사가 살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바로 그 호실에 지금 또 사망한 강모 하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게 된 거였지. 그러니까 집이 겹쳤는데 문제는 그 관사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이 강모 하사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제 강모하사가 이 관사에서 살았는데 석 달 뒤에 이 관사가 고 이해람 중사가 살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석 달 뒤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편물이 이해람 중사의 이름으로 오니까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지.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석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강모하사는 사실 두렵잖아. 이제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라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호소해 왔는데 이 강모하사가 남긴 유서에 보면은 이중사하고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관사로 나온 게 후회된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공군 측은 강모하사한테 이러한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 관사가 고 이중사 이름이 아니라 고 이해람 중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인정과 변명을 함께 했구나. 근데 이거는 몰랐어도 난 문제라고 봐. 아, 그렇지. 일각에서는 그냥 부대 사정 잘 모르는 초임하사한테 이런 방구 없이 그 방 배정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게 작년 5월이잖아. 작년 5월 이후로 쭉 공실이었대. 그러니까. 쭉 한 7개월간 공실이다가 이번 올해 초에 이번에 사망한 강모하사한테 그 방을 배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모하사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는데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유서의 일부를 보면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만 왜 그러냐. 뭐 땡땡사 땡땡 담당 중사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었다. 이 고해 이해람 중사 사건 때도 드러났듯이 이 부대에 좀 문제가 많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또 그 안에서 초임 여자분 하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부대 내에 이런 사실들을 유서에 적을 정도면 그러니까. 어땠을지 그냥 짐작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계야? 일단 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군대 내 사망 사건은 민간으로 이제 조사하는 걸로 됐었잖아. 맞아, 했겠지.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걸로 됐는데 그래서 민간 경찰이 군 인권센터 등 이제 입회하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군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야지 이제 민간 경찰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가 말하기를 군 수사기관이 다른 입회 주체들이 확인하기 전에 유서를 봉인했다가 항의를 받고 봉인을 푸는 등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민관과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군 수사단이랑 검찰단이 유가족들한테 니네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명해야지만 이 시신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고 또 나중에는 우리는 유가족 의사랑 상관없이 부검할 수 있다. 우리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유가족이 이 강모하사의 유품을 챙기려고 하니까 이걸 저지하고 막 이랬대. 그래. 그래서 지금 유가족은 이 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지. 계속 이래. 막 이건 너무 마음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왜냐면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난 해당 부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또 답이 없네. 비슷하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그러네. 세상에 나아지는 건 없나라는 생각이 들지. 오뉴래. 자, 다음 뉴스. 미얀마 군부 민주화 활동가 4명 처형. 이거를 미얀마가 진짜 너무 옛날 일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당장 지난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얀마라고 하면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게 굵직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 미얀마 문민정부, 그러니까 군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가 2016년 3월에 들어섰었어. 아웅산 수치.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실권자가 됐었지. 근데 작년이지 2021년 2월 1일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너졌어. 이 군부를 현지 버마어로 딴마도라고 부르거든. 딴마도.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군정 상태야. 문민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그
군정 상태가 1년 6개월이 되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2,123명이 사망했고 체포되거나 처벌된 인원은 무려 14,883명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수치인 거지. 그러니까 미얀마 군정은 24일 민주진영의 표제야또 이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표제야또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초민유 등 정치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어. 그러니까 선고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거야. 지금 집행까지 한 거야. 이게 46년 만에 정치범을 사형 집행한 거거든. 이제 인권 유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사망한 표제야또 의원은 좀 이력이 특이한데 국민 힙합 가수였어. 그래. 근데 인기 많았대. 인기 많았대. 근데 이제 군부 체제 비판적인 랩을 하다가 아웅산 수지 전 국가 고문이 이끄는 이제 그쪽으로 의원으로 데뷔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활동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1월에 체포가 됐고 이번에 처형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초민유라는 활동가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조직했던 민주화운동 단체인 88세대 학생그룹의 지도자였던 사람인지. 그래서 미얀마 인권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서는 117명의 민주화운동 인사가 사형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네. 근데 이 표제야또 전 의원의 유가족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형을 집행한 게 엄청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표제야또 전 의원이 그 가족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나 봐. 내가 안에서 읽을 책이랑 안경 좀 보내줘라. 그거는 되게 장기간 있을 거를 생각한 사람의 말인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형이 갑자기 웬 말이냐 이렇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사형이 지금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리고 알기로는 사형이 올해 1월인가 그게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만에 이게 그럼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인권유린이라고 말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사회가 미얀마 이 군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왜냐면은 이제 미얀마라는 데가 오랜 세국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난 건데. 세국 정책이 뭐죠? 나라를 꽁꽁 싸매는 거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느낌처럼.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인 사회가 제대로 육성되지를 못했대. 너무 폐쇄적이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 교류가 적으니까 이걸 경제 제재나 이런 걸 외부에서 압박할 만한 이제 마땅한 수단들이 없다는 거야. 유엔에서도 입장을 냈어. 분노하고 절망했다라는 반응이고 인권단체지 엠네스티에서는 국제사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를 했지.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5.18이나 4.19가 있었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이 나와주는 게 사실 긍정적이잖아. 그치.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내가 아까 얘기한 군부 있잖아. 그 땀마도. 땀마도가 군사력이 진짜 어마어마해. 그게 지금 얘들이 40만 6천 명의 대군을 보유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60만 대군이야. 파키스탄 65만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군을 보유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냥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네. 근데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폐쇄적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얀마가 지금 너무 빈곤에 시달리면서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아예 없대. 그러더라고. 거의 막 운동가들은 끼니를 거르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옆집 아저씨가 막 TV 같은 거 훔치고 택시기사가 택시 타면은 택시기사 강도로 돌변한대. 그러니까 미얀마 내부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제 미얀마가 이제 작년에는 사람들이 엄청 이 아웅산 수치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끌려가고 이러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우크라나 맞아.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금리나 더 이제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얀마는 잊혀진 상황이니까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미얀마가 근데 또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있지. 우리도 군부 정부를 거쳤었으니까 계속 뭐 앞으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래. 자, 다음 뉴스.
동물학대범 앞으로 이것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요. 그 이것이 뭔가요? 동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한다. 것입니다. 동물 학대범. 나 사람들한테 전부 그런다. 동물 학대범은 그럼 앞으로 동물을 못 키우게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동물 학대를 일삼은 사람이 앞으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사육 금지 처분을 제도화할 예정이라는 거야. 이거 좋은 뉴스다 진짜. 좋은 뉴스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 진짜 최근 몇 년 동안에 동물학대 사건 늘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래 나 그것도 봤어. 너도 봤어? 인천인가에서 골든 리트리버 실종돼가지고 주인이 막 찾고 있었는데 범인이 자수했잖아. 뭐라고? 자기가 먹었다고. 미쳤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016년에 이제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2016년에는 304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신고된 건수만 304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 추세인 거지. 엄청 적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건 진짜 적은 수치일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야. 그런데 올해 4월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긴 했었는데 이게 개정되고 나서도 계속 확대하는 뉴스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야. 일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를 시켰고 일단은. 근데 그리고 동물 학대자한테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하도록 법을 개정했대.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야? 교육한다고 이 사람들이 사실 될 사람들이면 원래도 안 할 사람들이지. 근데 사실 이거 올해 초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학대범들한테는 소유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거든. 근데 어떤 이제 반박 근거로 거기서 뭘 가져왔냐면은 반박이 있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자동차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지 않냐 라면서 소유권 박탈에 대한 반발을 제기한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뭐 소유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차하고 그 동물하고 같냐고 이게. 어쨌든 그때 이제 소유권 박탈 개정안을 포함 못 시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추진해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야. 요즘에 막 고양이 단체로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거 얼마 전에 뭐 반려견도 그냥 방치해 놓고 반려묘도 방치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뉴스 많았는데 너무 좋은 뉴스다 간만에. 동물 학대범이 아닌 확대범만이 답입니다. 확대시킵시다 네. 차라리. 네.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라의 윤리의식 수준을 보려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우리는 윤리의식 겸 동물을 다 확대하는 쪽으로 갑시다. 확대하는 것으로 가. 온유래. 자, 마지막 뉴스. 믿었던 손풍기의 배신. 손풍기. 이번 여름 더워가지고 많이 쓰는데. 요즘 손풍기도 있고 왜 작년부터인가 나왔던 목걸이. 헤드셋처럼 이렇게 목걸이. 목에 거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 손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바람 기준치의 최대 322배. 322? 322배. 300배.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내 발암 물질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바람 수치 기준 수치를 넘는 전자파, 300배 넘는 전자파를 네가 맡고 있는 거지. 전자파? 전자파는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건강에. 그러니까 계속 전자레인지 앞에서 왜 어렸을 때 막 전자레인지 앞에도 서 있지 말라 그러잖아, 엄마들이. 전자파 해롭다고. 근데 그걸 목에 달고 다닌 거요. 몰랐네. 근데 이거 이제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어린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잖아. 맞아. 그래서 어린이는 사용을 자제하라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 이 발암 물질이 그러니까. 뉴스에 자주 나와. 또 하나를 알려드리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한정판으로 여름마다 뭐 주잖아. 돗자리 줬다가 프리퀀시 모으면 돗자리 주고 막 아이스박스 주고 뭐 캠핑의자 주고 막 이랬잖아. 이번에는 서머 캐리백을 맞아. 줬대. 너 받았다며? 나 받았지. 마지막 날에. 간신히 받았구만. 근데 거기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어 지금. 1급 발암 물질인데 그러니까. 폼알데하이드 이게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게 나온 거야. 거기에서 그게 나왔다고 폭로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스타벅스는 이거를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 인지하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팔았다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 공식 입장은 오늘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던 3시경엔 안 나왔던 상황이었어. 근데 방금 나온 뉴스로 이제 소비자 불안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 그거 원래는 그거 뉴스 터졌을 때는
가져오면은 무료 음료 3장이랑 바꿔준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무료 음료? 지금 뭐야 1급 발암물질 팔아놓고 무료 음료 3잔이랑 나 그거 내 차에 아직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음료 3장보다 더 받아야 되겠어. 음료 3잔 말도 안 되지. 10,000원으로 어떻게 아니, 처리를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그거 음료를 지금 10몇 잔을 먹어가지고 받은 것인데 말이야. 그래 차라리 프리퀀시가 그 특별 음료 3잔이랑 일반 음료 몇 잔이지? 10잔인가? 10잔인가? 뭐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걸 다 돌려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화가 날 마당에 그러니까. 무슨 음료 3잔으로 퉁치려고 해. 장난하나. 어쨌든 영원히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보생 받을 때까지. 근데 그게 이번에 처음에 뿌렸을 때도 사람들이 여기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아 그랬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뭐야? 썸머 캐리백이? 그냥 뭐 정리함 같은 거야. 정리함 같은 거. 그냥 정리상자? 정리상자인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베란다에다가 며칠은 놔둬야지 냄새가 빠진다는 거야. 그랬었는데 나 지금 내 차에 아직 포장 그대로인데. 너는 그 냄새를 차에서 뺀 거야? 아니 나는 뜯지도 않았어 아예. 그럼 그냥 그대로 갖다 버려.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버려. 알겠습니다. 다시는 못 찾게. 알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알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인 거 알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헤어질 결심 꼭 보시고요. 우리는 스타벅스 같은 나는 이런 놈들이 제일 괘씸해. 알면서도 하는 놈들이 제일 괘씸해. 이런 데는 붕괴시키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엔 좀 특별한 걸 하기로 했잖아. 그거 예고해줘.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너무 무지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국회 기초탄탄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 뉴스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윤 PD는 그때 국회 정치권 뉴스 재밌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정치권 뉴스 모르겠어. 막 직함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 강사를 모셔서 국회 기초탄탄 수업을 한번 들었죠. 무려 경력 7년 반 경력에. 국회에만 7년 반 계신 분을 모셔서 우리가 특강을 들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여러분한테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돌아옵니다요. 빠이염. 듣고 있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빠이. 예, 어디에나 있으시죠? 안녕. 빠이.